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도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신 후에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장이 좋지 않은 3월, 4월에만 저희 합쳐서 300%가 넘는 수익률을 또 올렸습니다. 오늘만 해도 6종목 3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힘든 장일수록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신호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률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관련주들 여러 가지 해서 종목에 대해서 3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부터 바로 또 신호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 코너도 진행이 되니까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종목 클래스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니커 올라와 있네요. 곡물값의 급등 영향으로 닭고기 값이 상승을 또 가져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는데 종가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마니커 오늘 4.27%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2,2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니커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마니커 유명한 그 닭고기 생산 업체죠. 특히 라디오 광고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제 마니커 관련해서 막 노래도 나오고 광고가 많이 나오는 업체고 또 많이 또 치킨, 닭고기를 공급하는 업체고요. 개육 전문 업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닭을 기르려면 닭 모이를 줘야 된다고. 모이를 주려다 보면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사태 때문에 분명히 닭고기 값도 치킨 값도 들썩일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전 시간에 바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관련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이 풍선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닭고기 관련 업체들이 오늘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곡물 사태도 있지만 또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 가금류, 새 종류라고 그러죠. 가금류를 새에서 인간에게 전이되는 그런 또 상황이 생겼대요. 그 집에서 기르는 닭하고 까마귀 이렇게 통해 갖고 어린아이가 걸려가지고 역학조사가 또 중국에서 들어갔다고 하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곡물 사태도 있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마니커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니커. 마니커 보겠습니다. 마니커 보시면은
차트 월봉상 이렇게 등락을 상당히 좀 오고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와서 하락세였다가 박스장에 갇히는 하락세였다가 이것도 이제 그 똑같습니다. 22일 날 아니군요. 이게 2월 22일경 전쟁 발발하면서 이제 곡물 사태가 이제 3월 들어서 중순 이후부터 또 언급되면서 곡물가 관련해서 이제 완만하게 또 이렇게 우상향하는 단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볼린저 밴드 상단 이평선들을 다 그냥 뚫고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거의 오늘 고가는 30% 29% 이상 상승했다가 네.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면서 눌리면서 종가로 4.27%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너무 던지는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고가 거의 상한가 대비해서 좀 눌려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고요.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곡물 관련해 갖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거래량들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곡물 관련이다 보니까 에너지 뭐 이것도 다 원자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투자자 종목 투자자 좀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이제 요 차트상에서 최근에 이제 급상승 요 2주 사이에 곡물 관련 사태로 인해서 급상승 거래량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또 개인들이 많이 수급에 좀 들어와줬고 네. 외인들은 중간중간 좀 매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의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은 뭐 그런대로 꾸준한 상황이고 매출액도 전년도 대비 나쁘지 않은데 영업이익에선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익에서 좀 영업이익하고 당기이익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이 회사의 이제 재무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게 재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300% 높고 유동 비율은 떨어지고 네. 그래서 별 5개 평가에서 거의 뭐 한두 개, 2개 이하 받는 그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 이제 이익을 좀 많이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이 매출과 실적이 받쳐줘야지 또 추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최근 이제 곡물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자재 사태로 인해서 계속 전쟁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대신에 재무 구조 물음 비율하고 매출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같이 곁들여서 주의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라든지 영업 실적이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지표 같은 게 좋다면은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관련주이긴 하지만은 이런 실적 부분도 곁들여서 좀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 유심히 주의 깊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니커까지 또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곡물가 급등 영향으로 인해서 닭고기값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또 역시나 오늘 바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일단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시장의 흐름을 좀 알고 싶으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미리 확인을 하시고 주가에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곡물값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 흐름 탔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네, 하림도 오늘 상승 가져갔습니다. 2.46%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3,9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하림도 역시나 같은 맥락인가요, 정모님? 네. 하림도 방금 말씀드린 마니커하고 네. 뭐 유사한 똑같은 업체고요. 개육 업체고 관련 종목 곡물가로 인해 갖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갖고 공급 부족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 3,950원에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닭고기 값이 오르니까 네. 또 연쇄적으로 또 뭐가 오르겠습니까?
또 뭐가 뻔한 거 올까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치킨요? 예, 치킨값. 예, 계속 오르네요, 치킨값이 벌써 언제까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넘어갔다고 그러던데. 예, 이제 5월부터 BBQ를 시작해서 네네. BHC, 와. 그다음에 교촌, 국내 치킨 3대 업체들이 네. 다 값을 올리기로 결정을 예가 했습니다. 났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치킨값도 이제 3만 원 시대. 3만 예. 원이요? 왜냐 2만 배달비까지 이제 그쵸. 해야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만 원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먹기도 힘드네요, 이제. 예, 예, 이제 치킨 먹기도 이제 그러니까요. 예, 막 지갑을 예전에는 네. 우리가 뭐 만나고 이 친구들 만나면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요. 치맥 먹었던 상황인데 네네. 지금 물가가 다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올리고 원자재 값도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닭고기도 집에서 이제 네. 애들 마음 놓고 줄 수 없는 그러게요. 아니 한 마리 먹는데 3만 원인데 지가 그러니까요. 또 이제 몇 식구면 2마리 먹어야 되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 뭐 5, 6만 원이 막 그러게요. 같이 뭐 와. 곁들여서도 먹다 보니까 참 이 외식비가 좀 부담을 주는 이게 바로 이제 전쟁 관련 참 그러네요. 원망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할인도 이제 올라갔고 대신에 이제 치킨 업체들은 상당하게 지금 전년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또 수익을 봤답니다. 근데 또 네네. 업체들은 또 엄살을 핀다는 그러네요. 또 맞아요. 소비자들은 또 볼멘 소리를 하고 그러게요. 또 업체들은 여러 가지 유통 인건비들이 다 상승해 갖고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네. 생활 생활 이런 필수 먹거리까지 올라가는 좀 안타까운 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하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하림. 하림도 방금 말씀드린 마니코하고 뭐 유사합니다. 요것도 이제 러우 전쟁 곡물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좀 급상승했다가 네. 약간 눌러줬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오늘 보링저 밴드 상단을 뚫고 그냥 올라가는. 근데 좀 오늘 아쉬운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가는 거의 28.53%까지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종가는 아쉽게 2.46%까지 적게 그러게요. 차익 실현 때문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곡물 사태 터질 때마다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최근에 18일 이후에 상당한 거래량을 터졌습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수급에 들어왔던 모습이 외인들보다는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외인들이 좀 기관하고 좀 팔고 나가는 네.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락 거의 뭐 4%대면 29%까지 갔다 4%까지 가면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뭐 워낙 또 이제 차트상 보시면 상당하게 2,800원, 3,000원대에서 거의 뭐 5,000원까지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종가에는 눌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여기 하림 같은 경우는 제개육 업체지만은 네. 여기 마니커보다는 영업 이익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네. 그리고 매출액도 뭐 8천억대 전년에 좀 1조 1천억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하림이 1등 업체라고 봐야죠. 개육업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전년 동기비해서 매출액도 상승하고 당기순이익도 비례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재무 비율은 별 5개에서 한 2개 정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업체고요.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네요. 182%. 유동 비율은 좀 떨어지고 유동 비율은 이제 말씀드린 200%에 가깝게 한 150 전후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부채가 좀 많다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곡물 관련주이긴 하나, 요건 좀 재무제표나 실적을 같이 곁들여서 봐가면서 대응하는, 그리고 좀 많이 좀 또 눌러주거나 조금 저점은 아니지만 좀 하락 눌러줬을 때 재차 들어가야지 지금 이제 좀 상한가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지켜보면서 제가 또 유심히 보면서 신호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할인까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치킨값까지도 같이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시고 또 종목에 대한 신호도 같이 받아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네, 상지카일룸 올라와 있습니다. 161억 원 규모의 해운대와 중동 신축 공사 수주 소식의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종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3.36% 상승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1315원 선에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10% 넘게 오름세를 기록을 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상지 카일룸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이제 건설업, 전기 네. 정보통신업 업종에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신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주택 공급 해결하겠다, 아파트값 잡겠다, 그렇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건설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건설 종목들이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네, 수급이 네. 그쪽으로 또 쏠리지도 않고. 근데 네. 앞으로는 좀 기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상지 카일룸은 이제 부산 해운대 쪽에 네. 160억 정도 그 매출 올리는 걸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네. 이제 건설 쪽에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종목이 상당히 오늘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지 카일룸. 네. 이게 보시면은요, 4월 1일까지 좀,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근데 4월 달 들어서, 조금 이제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재차 상승했다, 이렇게 좀 등락이 오고 가다가, 이런 이제 일감이죠. 수주라고 그러죠. 이런 그렇죠. 계약 체결이 큰 게 터지면서 어떤 기대감과 매출액 실적이 앞으로 이제 동반될 거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 투심이 이제 작용해서 오늘 상당히 이제 올라와 줬다가 조금 눌리면서 이제 마감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평선을 다 딛고 올라서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내일 한번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게 연속 좀 상한가를 칠 것이냐, 이 종목이 이제 건설 업종에서 한번 좀 치고 나가 줄 것이냐, 요거는 좀 내일 수급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상당한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투자자별 오늘 한번 수급 현황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래량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진행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틀간에 있어서 개인들은 좀 팔았다고 볼 수 있고 외인과 기관들이 더 수급이 좀 들어와 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보면은요.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2019년도에는 좀 매출액이 한 1,000억대 넘어졌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큰 이게 좀 또 코스닥에서 또 매출액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설업체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200억대 이렇게 해오다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는 좀 적자폭이 좀 적자가 진행되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수익을 좀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이제 수주하고 계약을 성사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 앞으로 또 좀 더 좀 성장 모멘트과 실적이 좀 일어난다면은 이 회사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한번 좀 터졌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이 있는 그런 또 이제 관련주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제가 신호도 좀 드리고 이 종목도 좀 제가 좀 더 유심히 좀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종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바로 네, 다음으로는 로스웰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베이징 봉쇄 가능성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종가 보시죠. 네,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5.53%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동전주네요. 420원에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로스웰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네네. 이제 홍콩에 기반을 둔 업체인데요. 자동차 네. 관련 이제 업체 주종목인데 홍콩에 이제 그 본고지를 두고 중국 쪽에도 이제 그 또 진출해서 본토로 해서 이제 공급도 하고 네. 매출을 일으키는 어떤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 이제 봉쇄로 인해서 수요가 더 발생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네.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주가 이 금액이 단위가 좀 낮습니다. 예, 그러게요. 동전주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그런 종목이고요. 한번 좀
차트를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웰 네. 보시면은 뭐 그 월봉상도 뭐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그러면서 이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박스장에 갇혀가지고 큰 등락이 없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와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서도 이게 보시면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 1월서부터도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흘러내리는 이제 박스 형태로 그냥 이렇게 저점을 이어가면서 최근에 와서 좀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종목은 뭐 특별하게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 종목이라든지 테마 뭐 로우 전쟁의 이런 관련 종목도 아니고 요건 좀 외국계 기업인데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돼서 지주회사다 보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코로나 봉쇄 중국 관련해서 이제 홍콩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연관성과 이제 중국의 앞으로 이제 실적 부분 그런 부분이 기대감에 의해서 네.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오늘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이것도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이평선을 딛고 올라서서 오늘 517원까지 고가를 찍었거든요. 고가는 보시면 거의 상한가 갔어요. 29.5% 상한가를 찍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종가에는 좀 5%대 420원에 좀 마감하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뭐 앞으로 계속 우상향한다고 보긴 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이렇게 관심이라든지 테마 물론 중국 봉쇄가 있어서 기대감 중국에서 이제 하는 사업의 진출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수익 부분이 좀 볼 수는 있겠는데 그다지 크게 관심 있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단위 금액이 작다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좀 최근에 와서 터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최근에 와서는 개인들이 좀 외인 부담도 담아줬고 기관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요건 이제 이렇게 좀 뭐 외국계 기업이고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또 매출액도 2018년에 이제 한국의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1,400, 900 좀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 아까 전에 보셨지만 계속 18년부터 하락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실적과 매출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그다지 뚜렷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당기순이익도 그다지 이렇게 성과가 좋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중국 봉쇄 관련 이제 기업이고 중국 봉쇄 관련해서 좀 기대감과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 상당한 이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요 종목도 좀 그냥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좀 조금 어떻게 움직이나 좀 같이 겸해서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네, 로스웰까지 또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다음으로는 LNK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높이 확장형 이 요추용 케이지 보험 급여 등재 소식의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LNK 바이오 오늘 8.77% 오름세를 기록을 했네요. 12,400원 선에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LNK 바이오 코스닥에 상장한 의료기기 제조 개발 업체입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지금 최근에 와서 맥을 그렇죠. 못 추고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상승했는데 그 기대감에 상승한 것에 비해서 좀 거품이 좀 껴있는 부분도 있고 네.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못 내다 보니까 최근에서 바이오주가 이제 저점까지 내려오는 약세를 네. 지금 면치 못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됐다. 이 업체가 이제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치아 임플란트처럼 네, 네. 허리도 임플란트 이제 비슷한 그런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요 의료기기가 이제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되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걸 갖다가 이제 구매하면서라든지 이제 치료를 이제 한 과정에서 이 의료기기가 이제 결제할 때 공단에서 의료공단에서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하고 실제로 이제 일어났다 보니까 평가를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네.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수출, 미국, 유럽 쪽에 이제 수출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더 많이 좀 수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그리고 요 제품이 이제 척추 디스크 관련해서
저도 제품을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네. 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 이 허리 디스크 환자로부터 그리고 네. 미국 FDA로부터 이렇게 이제 인허 승인까지 침습 수술 뭐 시술이라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승인까지도 받고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업종치고는 앞으로 이게 실제 이제 그 수급 부분도 일어나고 수가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수출길도 열리고 실적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앞으로 네.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LNK 바이오. LNK죠. 네, LNK 바이오. LNK 바이오. 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2021년도에 거의 이제 62,500원 상한가를 찍었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좀 바이오 그 계열이다 보니까 상당하게 지금 하락을 모든 바이오 업체들이 좀 착하게 비슷할 겁니다. 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제 기대감에 많이 상승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실적 부분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이렇게 저점에 와 있는데 2022년 이제 3월 들어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렇게 좀 우상향했다가 다시 좀 재차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의료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 급여 수가 결정 나는 바람에 이렇게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네요. 터졌고 3월 달에는 좀 이제 이슈 관련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수급이 좀 쏠리긴 했는데 며칠 사이 좀 저조하다가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은요. 거래량이 뭐 이렇게 뭐 큰 적은 없었으나 오늘 좀 와서 거래량이 수급 결정이 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LNK 네. 바이오. 매출액은 뭐 이렇게 썩 이렇게 뚜렷한 모습은 없습니다. 18년에 300억 냈는데 조금 줄어드는 그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조금 썩 이렇게 흑자를 내지 못하는 모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재무 비율을 좀 보면은 유동 비율이 한 300%.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139%. 이 실적에 비해서 재무 구조는 그래도 더 낫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수급 의료보험 급여 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수출도 되고 미국 FDA 그런 승인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곁들여진다면은 따라와 준다면 좀 더 상향할 여지는 있다. 왜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차트상 최근 바이오가 너무 이제 저점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는 이제 수급도 좀 들어올 수 있고요. 실적이 받쳐주고 한다면은 또 정부에서 바이오 정책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살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터널이 지나고 나서는 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LNK 바이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종목 클래스 코너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3월, 4월에만 300%가 넘는 수익률 내고 계셨고요. 오늘도 역시 종목에 대해서 신호 많이 나가면서 30% 넘게 저희 수익률 톡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수익 인증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어려운 장일수록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옥석가리기 진행해 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같이 좀 수익률 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셔야지만 저희가 내일부터 바로 신호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입장을 하셔서 내일장부터 같이 좀 전문가님과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바로 또 이동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이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올라와 있을까요? 네,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들 한번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시장에서 굉장히 또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 전해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주시강 필살기로서 이제 신정부 핵심 정책 과제인 모빌리티 사업. 이쪽 시장이 이제 9천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9,000조, 합니다. 와,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친환경차, 어마어마하네요. 네. 친환경차 사업,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까지 어차피 그쪽으로 이제 시대 흐름도 가고 있고 네네. 이제 친환경하게 해서 내연기관 차를 이제 앞으로는 거의 생산하지 않을 방향인데다가 네. 신정부가 이런 이제 시장을 우리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기업들과 손잡고 이제 R&D 개발 지원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준다고 하고요. 네. 또 엊그저께 그 한덕수 신임 그 총리 네. 되실 분께서 또 이거 정책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쵸. 언급을 하고 이쪽 업체들한테 이제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게 세제 지원 이런 R&D 연구개발 쪽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쪽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먼저 또 우리나라가 이런 친환경, 이런 모빌리티 사업을 진출해서 먼저 시장을 선점해야 되다 보니까 국가 과제고 핵심 먹거리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업체 관련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상승도 또 하고 있어요, 현재.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뒷받침해주는 정책과 힘을 실어주는 이제 지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좀 더 관심 있게 여기서도 또 이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 옥석버리기를 잘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정부 관련 앞으로 이제 정부 관련 정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나온 정부 정책들에 편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리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처음 시간에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은 장이 그러니까요. 네. 연결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관련주, 네. 리오프닝 관련주, 정부 관련 정책주 네네. 그런 정책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적과 재무제표도 좀 봐야 되고 미래 또 성장 가능성도 봐야 되고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런 종목을 갖다 잘 선택해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쌓아가는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관련 가져온 종목 중에서 네온테크도 있고 퍼스펙도 있고 기산텔레콤, 서현이와 휴니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네. 이 종목 외에도 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5종목을 제가 좀 관련주를 오늘 표기를 해놨고요. 네. 여기서 뭐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좀 비슷비슷합니다. 매출 실적이라든지 아직은 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기대감과 정책에 맞춰서 이제 풀어가다 보면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제가 그냥 네온테크 정도 한번 보는 거로 한번 네.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온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보면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2022년 2월부터 그동안 조금 이제 하락세를 해 오다가 2월부터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그러네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저께 그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상당히 터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모빌리티 사업 부분이 또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2월 달에도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면서 네. 저점에서 좀 딛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완만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사실은 종가가 이제 4,480원에 마감을 했는데 특히 어제 좀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고가로해서 22%까지 상승했다가 오늘은 약간 좀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하고 발맞춰 간다면은 또 한 번에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제 오늘 좀 들어왔던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터지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은 10만, 100만, 3,800만 주 정도 터졌고 오늘은 이제 한 180만 주 거래량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종목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눌러졌다가도 재차 또 상승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실현된 과정이 아니고 이제 초입 과정이고 이제 기대감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은 이제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전년 동기 비해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매출 당기 순이익은 그렇게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고 정부 정책과 발맞춰서 간다면은 점차적으로 실적과 개선이 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재무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을 보니까 여기도 이제 재무 구조가 아주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아주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그 정도 선에서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정책을 잘 맞춰서 가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네온테크 외에 퍼스텍,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도 제가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볼 것 같고요. 또 이제 투자자 여러분도 이런 이제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시면서 같이 호흡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필살기 첫 번째로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시장이 9,000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정부 정책과 좀 흐름이 좀 맞아 간다면 또 주가 역시 탄력을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두시면서 종목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 혼자 또 진행을 하시기엔 어려우니까 전문가님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이쪽에 나와 있는 톡방 입장을 하셔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필살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역시 오늘 또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들도 많은 또 관련 섹터인데 에너지 관련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뭐 에너지 관련주는 제가 뭐 전 시간하고 오늘 초반에도 뭐 말씀을 다 드렸고요. 굳이 네. 뭐 길게 더 설명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왜 이 종목을 더 저는 관심 있게 앞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전쟁이 어차피 장기합니다. 네,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는 갈 거고 말씀드린 대로 등락을 오고 갈 겁니다. 네. 조금 이제 소강 상태라든지 조용할 땐 좀 떨어질 것이고 러시아가 또 무슨 액션을 취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돌출 행동을 워낙 많이 하다 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 에너지를 들고 두 패를 들고 아예 거의 그 속된 말로 꽃놀이패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또 자기네가 불리하거나 어떠한 이제 상황을 좀 바꿔야겠다 싶을 때는 아마 또 카드를 흔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빠졌다가 또 수급이 몰려갔고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테마나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이슈가 터지면 글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자꾸 앞으로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에너지주는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 사이에서 등락을 좀 지켜보면서 수급 보면서 현황 보면서 또 들어가는 매수 매도 타임을 잘 봐야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수급이 확 붙었다가 상당히 상한가를 찍었다가 또 빠질 때는 급격히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좀 더 수익을 봐야지 하고 좀 기다렸다가 그냥 네. 빠져가지고 물리는 경우도 또 물리면 또 며칠 또 가거든요. 그러게요. 재차 상승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유심히 보면서 대응을 할 거고 그것도 오늘처럼 이제 오늘 제가 또 신호를 갖다가 또 적절하게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종목만 보고 있으면 더 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한 종목만 또 유심히 보다 보면 또 욕심이라는 게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네. 매도 타이밍을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빨리 단타로 좀 대응하고 치고 나고 또 다른 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수익을 합쳐다 보면은 그쵸. 수익이 이제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수익 냈던 에너지 관련주를 오늘 수익 냈다고 덮지 마시고 또 이렇게 계속 주의 있게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저하고 같이 이어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에너지 관련주를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더 보자라는 네. 뜻에서 필살기 테마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또 에너지 관련주들 또 관심 있게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오늘 단타로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 또 관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미리 톡방에서 또 신호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시는 종목들 같이 좀 수익률 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필살기가 또 있네요. 리오프닝입니다. 마스크 해제 관련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리오프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이제 봄이 왔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여름입니다. 네, 날씨가 지금 급격히 맞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틀고 있고요. 그쵸.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진짜 그 정부 정책에 잘 따라줍니까? 진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위대한 국민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외국인들이 와서 오면 다 놀랜답니다. 어느 한 사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네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위기 때는 정부 이런 정책에 상당히 협조를 잘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이제 어떠한 어려운 난국에서 똘똘 뭉쳐서 잘 해결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동안 너무 잘 따라줬어요. 마스크 잘 써주시고 이 코로나 이제 방역을 갖다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날씨가 더워지고 네. 실내에서도 더워서 에어컨 키는 상황이고 바깥에 나가면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제 실외 마스크를 이제 벗어야 될 단계가 아니냐.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실외 마스크를 벗는 거를 갖다 이제 논의 중이랍니다. 논의 중이고 한 일주일 안에 아마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발표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외 마스크까지 벗으면 발표 나온다면 이제 발표 나오는 그날 또 어떤 그러게요. 관련주들이 분명히 들썩일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발표가 전날만 어떤 낌새만 있어도 벌써 수급이 그쪽으로 또 쏠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황이 그래요. 네네네. 어떠한 지금 동반 같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화장품 관련주들 분명히 이제 이거 이제 벗는데 네. 다 동시에 벗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벗기로 이제 정책 발표가 났는데 어느 여성분들이 쓰고 다니시겠어요? 그쵸. 특히 여성분들은 덥건데. 이거 좀 화장도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이왕 네네. 하려면 화장을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위에만 하고 뭐 아니면 하더라도 묻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정책 발표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다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화장품주가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츠 한불, 코리아나, 뭐 토니모리, 컬러레이, 한불 이런 종목을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종목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 정책이 지금 일주일 내에 결정이 되긴 하는데 토론이 오고 가면서 지금 이제 어떠한 이제 의견 대립이 양측으로 좀 갈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아직은 좀 방심할 단계가 아니다. 네. 그런 이제 의견이 있고 이제 방역 대책 쪽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이제 또 이제 벗어야 될 단계다.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는 벗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일주일 내에 아마 어떤 결론이 나와서 그 결론을 통해 갖고 나오면은 이제 관련주들을 빨리 잘 찾아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풀어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5종목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네. 이 종목 유심 있게 보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저도 이 종목들을 갖다가 계속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보면서 이제 회원 되시면은 회원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빌리티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눈여겨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이 섹터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시고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내일장부터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저희 3, 4월에만 300%가 넘는 수익률 올렸고요. 오늘도 6종목 들어가서 일단은 수익률 30% 넘게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저 역시 전문가님이 픽해주시는 종목 톡방에서 같이 신호를 받아가면서 수익률 챙겨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수익 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내일장부터 한번 같이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톡방에 올라온 실시간 상담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두 종목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줌 인터넷입니다. 매수가 6,8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시네요. 일단은 종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4.02% 하락을 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49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은 비중도 좀 있으시고 약간 소실권에 계시네요. 어떤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까요? 네, 줌 인터넷 업체 30% 정도 6,800원에 진입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면서 네. 이제 그쪽에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IT 출신 기업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AI 이런 이제 데이터 산업 이런 정도의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빨리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인수위원장 결정 선거 끝나고요. 3월 한 10일경에 이제 요게 3월 9일이었죠. 선거가 끝나고 이제 인수위원장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급상승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은 예, 급상승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계속 빠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이런 정책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인수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정리가 되면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파트를 맡을지 모르는데 총리도 고사를 그렇죠, 했고 그렇죠. 네. 이제 합당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재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금은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6,800원이면은 어느 정도 상승기로 탈 때 진입을 하셨다가 수익권에서 아마 정리를 못 하시고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감에 조금 들고 계셨다가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물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심리 지지선이 지금 5,000원대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5,000원대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00원이 무너지면은 이건 좀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발표된 것도 아니고 단지 기대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서 대응하시고 추가 매수는 그다지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짧게 한 종목 상담을 드렸고요. 네. 네, 줌 인터넷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 톡하는 상담소는 한 종목만 보는 걸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봤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내일장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이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을 하셔서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입장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3월, 4월 300% 넘는 수익률 냈고요. 오늘 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저희는 오늘 6종목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30% 넘게 수익을 내시면서 오늘 톡방에 계신 분들이 수익이 잔치가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내일장부터 바로 전문가님께서 신호 주시는 종목들 같이 좀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시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